EJ 이제 사연 안내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희 사연 보내주실 곳 이메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chamna-one@daum.net 참나원이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일 보내실 때 이메일 사연인지 방문 상담인지 구별해서 보내주시고 A4 용지 한매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일 경우에 전화번호 함께 동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 사연도 마찬가지로 별칭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칭으로 존중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연 많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메일 사연 시간이고요. 이번 사연 되게 길어가지고요. 많이 축약했어요. 3분의 1 정도로 축약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정보는 다시 또 저희가 끼워 넣으면서. 축약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네. 뺄 내용이 없더라고. 구구절절. 심각하죠? 네, 그래도 축약한 대로 한번 가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닉네임은 타임머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신랑과 저는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5살 이상 차이 나요. 연애할 때 신랑은 대학 4학년이고 저는 직장인이어서 제가 회식하고 술에 취하면 항상 데리러 왔었고 그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그렇게 잠깐이라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게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놀 때 신랑도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신랑과 연애할 때 제가 존경하던 작가 오빠가 저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애인이 생겨 아쉽다고 했고 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얼마 후 그 일을 신랑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제가 그 오빠 페이스북에 올라온 작품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걸로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오빠한테 다른 감정이 없고 그냥 정리된 사이지만 원래 좋아하던 작가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사람 얼굴 사진도 아니고 작품 사진인데 뭐 어떠냐 했고 신랑은 그 사람 이름을 제가 보는 것조차 싫다고 했죠. 싸우다 지쳐 결국 제가 신랑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도 그만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편에 집착하고 염려하는 성향을 알았더라면 싸우지 않고 일찍 정리했을 텐데 당시 저는 상대의 기분을 위해 제 일부분, 인간관계가 아닌 다른 것이라도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연애를 못 해봐서 부족했던 부분 같지만 반대로 저는 상대에게도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신랑 직장을 따라 시골에 와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애 보고 살림하는 게 다인데 불안해하고 집착을 하니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의심하고 싶어하는 건 아닐 텐데 마음이 힘든 걸 알고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도저히 제가 너무 억울하고 미치겠어서 그 사람까지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남편의 표현은 심해졌고 급기야 밀치는 등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때리진 않았지만 좀 더 심해지면 때리겠구나 싶은 정도로요. 견디다 못한 저는 시부모님께 연락드려 그동안의 일을 설명드렸고 시아버님께서 신랑을 타이르자 그때부터 신랑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자신의 집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과 제가 바람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할 때는 믿지 않다가 제3자의 말에 정신이 든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이상 싸우지 않고 지냈으니까요. 헌데 또 다른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간 생략. 전 여친 중 한 명과 7개월을 사귀면서도 수도 없이 관계를 가졌고 자신의 혼전 순결에 대한 신념을 버릴 만큼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그래서 정말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 여자에게도 저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해줬더군요. 남자치고 참 소소하게 잘 챙기고 요리나 장미꽃 한 송이로 이벤트하고 손편지 많이 쓰고 그 많은 것들과 말버릇도 완전 똑같았습니다. 연애하다 보면 당연히 이전의 버릇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의 연애를 건강하게 한 사람이 이후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애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랄까 신랑의 전 여친들은 분홍색 사랑이었다면 저는 신랑에게 빨간색 사랑이라고 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날 선택했다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기에 그의 보수적 성관념을 바탕에 둔 비난과 집착들을 그동안 견디며 살아왔었는데 저를 1년 넘게 감쪽같이 속였던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30대가 되도록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상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길 바란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그에게 몸과 마음의 순결을 강요한 적이 없는데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순결하다고 그만큼 진심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간 당해온 집착과 비난에 대한 억울함과 그나마의 좋은 추억들의 변질로 인해 괴롭네요. 수시로 생각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울해집니다. 중간 생략. 신랑한테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사랑합니다. 달라진 건 믿음이 아예 없어져 버려서 저도 이전에 신랑처럼 집착하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보니 신랑이 집착했던 것들이 저를 못 믿어서 그런가 라는 이해도 되는데 편지 보니 전 여친한테도 과하게 집착했던 것 같아서 그냥 이 사람의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고민은 이 사람을 다시 믿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여자와 자는 모습을 상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서 좋다가도 화가 나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제가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어야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다고 썼네요. 워낙 그 A4 용지 한 5장에 해당될 정도로 긴 메일이어서 네. 중간중간 내용을 생략했는데 네. 그러니까 남편의 이제 카톡 이걸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알게 됐고요. 네.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네. 이분의 별칭이 뭐였었죠? 타임머신님이었죠. 타임머신. 예. 타임머신님은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어떤 성관념이나 그런 생활 태도를 갖고 살았었고, 네. 이제 널폭넓은 인간관계도 갖고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은 이제 성에 대해서 타임머신과 좀 다르게 좀 보수적인 이런 걸 갖고 있고 혼전 순결이라든가 뭐 같이 TV를 보면서도 그런 뭐 불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었던 거죠. 보여서 굉장히 보수적인 남편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도 이제 청교도적인 그런 네네. 삶을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밝혀지는 사실이 어떠냐면은 남편이 나한테만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연애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을 했었고 결혼 후에도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도 나한테는 전혀 사람들을 이렇게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단속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전 여친들하고 총각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네. 그랬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은 부분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 네. 그래도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괴롭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다가 중간에 그렇게만 얘기가 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이제 될 것 같아서 남편이 그 편지를 모아놓은 거를 우연히 찾아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 그런 내용들을 히스토리를 알게 된 거죠. 그야말로 이분이 표현하신 것처럼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네. 이 남자가 네. 이전에 여자친구들하고 했던 거 뭐 이런 것도 상상이 되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좋은 시간을 네네. 가지는 순간에도 그거를 거기에 몰입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그런 생각하고 연결이 되니까 어찌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 여사님, 이 타임머신님의 남편 네. 좀 이렇게 좀 비겁하고 화나지 않으세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걸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철이 없습니다. 철없는 사람이죠? 네. 심약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허언증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뭔가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술 맨날 마시고 들어오면서 그 술 마시는 핑계를 제대로 네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참 그 허언증 있고 허세 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못 믿으면서 막 불안해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거 심각하게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뢰를 잃어버린 데 걸리는 시간이 7초래요. 근데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년이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이 부부의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신뢰를 회복하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신뢰가 뭐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알고 살면 되지. 헛된 기대를 안 하고 살면 되죠. 같이 살 건지 말 건지부터 그리고 선택하면 되지. 사랑한대요. 이 사랑한다는 거하고 집착한다는 거, 이 선생님 그 구분이 확실히 되세요? 네. 어떻게 구분하세요? 사랑한다는 거는 조건이 없는 거고요. 집착을 한다는 거는 애욕이 전제되면서. 조건 없는 집착도 있죠. 무조건 집착하는 거. 집착하는 거는 조건이 붙어있는, 애욕이 딸려있는, 조건이 달려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집착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랑. 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모순이에요. 그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테두리가 넓어지는 거고 네. 내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이고 네. 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집착이라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의 어떤 뜨거운 열정 같은 거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사랑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 사랑을 실험을 해요? 네. 어떻게 해요? 학부모 이제 특강을 하다가 예.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 그거는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지. 네네. 그래서 이제 다들 눈을 감아 보시라고 이제 하고는 남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랬더니 다들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한두 명은 그래도 네네네. 행복했겠죠. 네. 근데 얼굴이 이제 굳어지거나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각자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아이들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랬더니 얼굴에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띄우시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네. 그래서 평화로워지고. 네. 그게 사랑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쪽은 집착이고 한쪽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렇게 막 이제 노트에다가 뭘 쓰고 있었더니 남편이 뭐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드 매니저야. 이제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럼 난 펀드 매니저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부부 간에도 그런 학자들 네. 얘기를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해서 또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사랑의 요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어렵네요, 사랑. 그런데 굉장히 산뜻하게 오는 개념이 있었어요. 어떤 건데요? 이제 사랑이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뜨거운 사랑도 있고요. 친구 같은 평화로운 그런 사랑도 있고요. 희생적인 사랑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 분석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정열만 생각해, 정열. 왜 그를 막 보고 싶고 막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좋고 막 그런 거 있죠. 뜨거운 뭔가 활활 타는 그런 뜨거운 정열 같은 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싸울 때 엄청 싸우고 또 좋아할 때 좋아하고 불안정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감정 부분이죠. 사랑의 감정 부분. 네. 근데 사랑에는 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이 되려면은 책임감이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책임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마음을 거기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친밀감, 친근함. 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조합으로 해가지고 어느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사랑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연을 주신 타임머신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남편을 뜨겁게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 남편이 이제 뭐 이벤트하고 뭐 여자 마음을 좀 사로잡을 줄 알고 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좀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분은, 그러니까 네. 타임머신님은 굉장히 자기가 선택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편은 좀 아까 좀 철이 덜 든 그런 사람 같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얘기보다 자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네. 그때서야 이제 네. 뭐 마음이 좀 안심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네. 아직 마마보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사랑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뜨겁게 사랑하거나 또는 친밀하게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애하긴 참 좋은 상대인데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는 데는 참 난점이 많은 거지.
근데 이제 타임머신님은 이런 걸 이제 뒤늦게 경험하는 거죠. 타임머신님 같은 경우 보니까, 쑥맥이라 그러죠, 왜? 예.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 갖고 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살고, 괜찮은 어떤 삶의 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같은 걸 가지고서 폭넓게 이렇게 살면서 좀 자주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던 분이 이제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서 같이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니까 계속 속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남자로 보시면 안 돼요.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봐요? 현실이 그래요. 예, 철딱선이 없는 아들로 보는 것이 그것이 서로 관계에 무리 없이 살아가는. 근데 그게 싫으시면 헤어지고 딴 사람 찾아야지 뭐. 왜 그러세요? 지금 남편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랑의 감정이 네. 이렇게 그 왜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이런 감정, 정열적인 이런 감정일 때 예? 그런 감정은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 이 남자한테 누나처럼 또는 엄마처럼 그렇게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좀 이렇게 남편이 좀 말썽을 부리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가 마음고생을 크게 안 하게 되거든요. 내가 참 말썽꾸러기 아들을 하나 키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남편을 뭐 신뢰하고 믿음직스럽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뒷부분에 법륜스님 말씀으론 이런 건 보기 전과 후 그 사람 자체는 같은 사람이나 그를 바라보는 내가 변한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오히려 아들을 키운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랑을 해주면 네. 그거를 얻을 수는 있어요. 남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이 타임머신님이 더 성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는 육아도 힘들고 또 폭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하는 데는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력을 좀 이 부분이 이렇게 뺏기지 않게 자신이 그거를 좀 잘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건강하게 성숙해지는 방향을 좀 그 목표를 좀 잡으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장기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키우기 장기 플랜. 지금 남편에 대해서 네. 이제 믿을 수도 없어지고 이제 막 믿기도 하고 이제 애증의 감정 같은 것들이 막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아들 키우기 장기 프로젝트처럼 그렇게 네. 아들을 하나 키운다는 이런 마음으로 네. 갖게 되었을 때 네. 미움 쪽보다는 네. 돌봐주고 애정을 베푸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숙이 되는 거고요. 타임머신님 자체가 성숙이 되는 거고 그 덕을 남편도 같이 보게 되고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타임머신님이 행복해지는 거죠. 네. 우리의 뇌가 기억하는 거는 기억 자체로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기억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감정이 동반되었을 때 그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해요. 깊이 박히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받아들이는 그 감정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잘 못 받아들이고 왜곡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고하는 방향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길이 나 있는 쪽으로 계속 가던 길을 가는 것처럼. 익숙한 길만. 네네.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세기를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얘기해요. 방식으로는 네. 기존의 길로는 네, 행복할 네. 길이 없으니까. 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길을 다시 만들어서 새 판을 짜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과거, 현재라는 것이 과거의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래도 현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고 싶은 미래와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부분도 지금은 타임머신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니까 오히려 네.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고 네. 그렇게 빠져있는 상태보다 네. 그것에 그것에 대한 기대 한번 이렇게 홍역을 겪고 탁 놔버리고 내가
나를 성숙시켜가면서 오히려 보살피는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여건이 오히려 갖춰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타임머신님 어떻게 들리실까요? 이 상담 내용은 저희가 이성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머리로 이해가 되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태도는 좀 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시면 지금 마음고생하신 이 부분이 참 잘한 선택이다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올 보람으로 삼을 수 있는 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지 저희에게 또 메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봤어요 라는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저희가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메일 사연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Is the time of day I find nothing much to say, don't know what to do, but I come to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up by the window, day is dawning. When I feel the air, I feel that life is very good to me. You know, in the sun there's so much yellow, something in the early morning matter tells me that today you're on your way and you'll be coming home to me. Nighttime isn't clear to me. I find nothing near to me. Don't know what to do, but I come to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very, very early without warning. I can feel a newly born vibration sneaking up on me again. There's a songbird on my pillow. I can see the funny weeping willow. I can see the sun, you're on your way and you'll be coming home.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up above the window, day is dawning. When I feel the air, I feel that life is very good to me. You know, in the sun there's so much yellow, something in the early morning matter tells me that today you're on your way and you'll be coming home.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very, very early without warning, I can feel a newly born vibration sneaking up on me.